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요즘 이 만화가 화제죠. 헬로 블랙잭. 제가 의대생 시절에 재밌게 봤었으니까 아마도 20년은 더 된 작품인데 20년 전 일본 만화가 현재 한국의 의료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만화가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다시 주목을 받은 건 아마도 한 달 전쯤에 신경외과 전문의자 유튜브도 하시는 잭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잭 선생님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고 오랜만에 헬로 블랙잭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는 만화 부분을 보시면 인턴인 주인공이 소아과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야간에 소아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깨알같이 경증이지만 먼저 온 우리 애부터 봐달라고 화를 내는 보호자가 있죠.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도 부모와 싸워선 안 돼. 손해보는 건 환자니까. 이분은 소아과 교수님입니다. 인원을 좀 더 늘릴 순 없습니까? 소아과는 적자야. 더 이상 인건비가 안 나와. 아이들을 처치하는 데는 어른의 몇 배나 되는 수고와 인건비가 들지. 그래서 아무리 버둥대도 적자가 난다. 정신없이 바쁜 데다 적자니까 소아과의가 되려는 사람이 줄어만 가는 거지. 그리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야간은 한 병원당 수만 명, 즉 오늘 밤 우리 둘이서 수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맡아야 한다는 얘길세. 가능해요,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죠. 그리고 2023년 서울은 단 3개의 병원에서 야간 소아 응급 환자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원래 4곳이었지만 바로 얼마 전 불행한 사건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은 담당 교수님이 사직하면서 3곳이 됐죠. 다시 만화로 돌아와서 야간에 아기가 경련을 하면서 호흡 부전에 빠졌습니다. 119는 아이를 구급차에 싣고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고 있지만 병실이 비어있는 병원은 찾기 어렵고 소아과 당직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근무하는 병원에도 전화가 왔죠. 위험한 상태군요. 그래서 그 2살 된 남자 아기를 우리 병원에서 받아달란 말이죠. 받을 수가 없겠군요. 현재 꽉 찬 상태라서요. 어째서죠? 보면 모르겠나? 이 아이는 아마 오늘 밤 중에 수술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난 외과의와 상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방금 전화했던 아이는 그냥 죽일 참이세요? 그럼 받아주면 살릴 수 있겠나?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고 파김치가 된 주인공에게 교수님이 미소를 띄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 식사 도중 이야기합니다. 어제 못 받았던 소아 환자는 죽었다고. 주인공은 현실에 분노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소아과 당직을 서는 매일 밤 이 말을 반복할 뿐이죠. 죄송합니다만 이미 우리 병원은 꽉 찼습니다. 소아과 연수를 마치고 주인공이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소아과의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20년 전 만화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무섭도록 비슷한데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몇 가지 비극이 더 추가됩니다. 담당 교수님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거나 언론의 등살을 못 견디고 사직하는 새드 엔딩이죠. 물론 응급실을 지키는 레지던트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 응급의학과 학회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중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119가 응급실을 선정해서 데려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처치가 안 되면 응급실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철저하게 부과할 것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었죠. 환자가 정말 많아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19가 새로운 중증 환자를 데려왔을 때 환자가 처치를 제대로 못 받아서 잘못되면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은 있습니까? 네? 그런 건 없는데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들 웅성거리며 그냥 응급실 근무 그만해야겠다는 이야기만 한참 했습니다. 나라에서 응급실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더군요. 실화입니다. 올해는 소아과의 지원율이 박살났지만 내년에는 응급의학과의 지원율이 박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우리 서울대의 마음이 따뜻하신 김윤 교수님은
정의로운 일침을 놓습니다. 의사 부족은 핑계다. 그리고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매일 환자가 퇴원하기 때문에 병상의 7분의 1은 항상 빈다. 이것을 응급 환자에게 배정하면 되는 것. 미치겠네. 7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설마 일주일이 7일이라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아니겠죠. 설마. 어쨌든 많은 의료계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붕괴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정의로운 일침을 놓고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은 이전부터 의료계의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현재의 의료 체계를 완성시킨 분들이죠. 그걸 쭉 지켜봐왔던 입장에서 그분들의 유체이탈 화법을 들으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사실 현 사회의 해법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첫째, 의사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진료 중 그리고 진료 후 의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 체계. 둘째,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이나 의료 쇼핑을 제한할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의료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가. 사실 뭐 이게 다죠. 다만 이런 정책들은 인기가 없다. 돈만 밝히는 의사들을 법으로 보호까지 해준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가족이 안 좋아지면 마지막으로 치료한 의사를 감옥에 보내서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국가가 막는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가벼운 질병에도 나는 꼭 빅5 병원에 가서 명의를 만나야 되는데 의료 수가를 올린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도 돈 잘 버는 의사들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물론 환자가 죽는 건 병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본 의사 때문이 아닙니다. 가벼운 질병으로 빅5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바이탈가의 보험 수가를 올린다고 돈 잘 버는 비보험 원장님들의 수입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의사 수를 늘려서 경쟁을 시켜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5년 뒤에 고갈 예정이라는 건보 재정이 의사 수가 늘어나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탈 보험가는 거의 전적으로 건보 재정에 의지하고 있는데 비바이탈과 의사들이 늘어나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건보 재정을 빠르게 고갈시키면 어떻게 될까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니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